세월을 타고. 친구가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제 마늘밭에 이제 일손이 필요해서 이제 그 대학생들이 와서 이제 일손을 도와줬답니다. 며칠 와서 했는데 마늘을 뽑는 게 아니라 마늘 조금만 좀 뽑아라. 마늘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왕창 붙어가지고 마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숨통을 틔우는 나도 동아리 있으면 이제 숨은 자유롭게 쉬었으나 배가 고팠는지 마늘이 다 남의 동아리.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일단 불러서 사람들 많이 불러서 하긴 했는데 그런 경우가 나오니까 다시는 안 하겠다. 대학생들 보지 마라. 이장님한테 거짓을 했다. 뭐 근데 이거는 조금 그거 같아요. 예전에는 농화를 쓰는 사람들은 농촌에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것만 하라면 다 알잖아요. 전후 과정 다 아는데 사실 저도 저 농사 지을 줄 모르는 상황이니까 저도 부산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쪼개서 설명해 줘야지 그렇게 가는데 작업을 지시한 사람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사람이 농업을 전혀 아예 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체험 설명하듯이 하나 해줘야 되는데 농화로 오는 사람, 농촌으로 오는 사람한테 그 쫑만 뽑아라 이런 말이 도시 사람 쫑이 뭔지 도대체 그러니까 시범까지는 보여줬겠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농대생들은 농업에 종사했던 전문 농업인들하고 다른 방향에서 봅니다. 또 봐야 될 거고 그렇게 또 보고 있을 거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와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그걸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농대생 아니라 그 일반 뭐 어떤 대학생들이 왔던 간에 자기만의 특혜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텐데 그런 거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그런 단순적인 일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또 그렇게밖에 소통을 못 하거든요. 지금 농촌 실정이. 그런 것 때문에 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화날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고 해결책도 찾고 해결책 거기서 얘기해봐야 어른들하고 또 얘기가 또 안 됩니다. 니들이 뭘 알아 아까 그렇다고 뭐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새로운 방법을 자기 또 방향으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농대생이 되는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그 게르맹이 그 이태영 대표님 말씀에 진짜 많이 공감하는데요.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비전을 갖게 해주는 건 사실은 또 교수님이시고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또 그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걸 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이제 창업보육센터 2년이 좀 넘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안타까웠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산 위주로 가르쳐 주다가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좀 알아. 그리고 또 아버지하고의 소통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온 친구들의 분위기가 더 커요. 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이제 재미를 알고 거기에 대한 뭔가를 그걸 해가야 하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친구들이 한테 또 생산 위주로 또 가르쳐 주다 보면 이게 또 이제 생산 위주로 배운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농촌 현장에 가면 부모님하고 또 충돌이 나요. 기존의 방법하고 새로 배워온 신기술하고의 충돌이 나다 보면 결국은 우겨가지고 하다가 이게 또 젊은 친구들이 끈기가 없어요. 노하우도 없고 연륜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잘 관리를 해주는데 이거를 잘 못 해주면서 이제 실패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갈굼을 그때부터 당하면서 이제 시다바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할 말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한 번의 실수로 이제 의지도 꺾이고. 근데 이제 사실은 농대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른들의 문제예요. 어른들의 문제. 제가 그 강의 중에 자주 하는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한터조랑말 농자, 그다음에 행복한우, 그다음에 원평어부농원 이종루 대장님, 또 이분들을 제가 가능하면 이제 우리 멘토님으로 자꾸 우리 팀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파트너십을 해요.
많은 걸 보게 해주고 이 친구들이 시행착오하는 그 과정들을 기다려줘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밀어붙이고 또 내 아이다 보니까 이거를 용납을 또 안 해주고 그냥 지시하는 걸로 해서 권위적으로 가부장적으로 이걸 명령형으로 이걸 해요. 근데 우리 농업이 정말 더 나아가려면 이런 청년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알고 있고, 근데 이걸 또 어르신들한테 주장하면 또 싸가지 없는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또 청년들이 또 졸업해가지고 또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결혼 문제 또 걸려요. 부모님하고 그런 생산 위주로 하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까 정답이 나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친구들이 가서 자기가 어르신들하고 충돌나는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길을 인도를 안 해줘요. 네,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그분들의 이제 환경이 또 그 환경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어리숙한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의 시각이 더 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같이 그 틀의 함정에 빠지세요. 그래서 농촌 혁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이런 걸 바라보고 이걸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성공시키는 그 계속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우리 대표님들이 또 다른 농업인들한테 그런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는 게 또 이거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제 교육의 방식에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건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이제 걸음걸이 시작하는 애한테 100m 기록 갱신해라.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수준에 맞춰서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그 스텝을 알려주고 그거를 했을 때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다음 스텝을 또 보여주고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농대생 아니 청년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네. 지금 이민지 양을 보고 많이 놀래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많아요. 있어요. 근데 정의심 그다음에 순수하다가 보니까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시간 지나면서 우리가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가서 잘 겁니다. 그냥 오늘 방이 어떤 방이 이 청년들이 또 다른 영향을 받으면서 돈 거리는 청년들이 되더라고요. 결론은 8명이나 우리가 그런 비전이나 그런 것들을 못 얘기해 주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돈보다는 본인의 그런 길들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예, 여기는 여기는 아마 2시 3시 넘어야 못 자고 가는 겁니다. 통화 중이실 때 끝나셨어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민지 우리 학생이 하는 행동이나 그걸 좋게 보면 상큼 갈라래요. 훌륭하죠. 그런데 너무 재밌고.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걸 농대생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는데 농업은 실제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짓는 농업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기술자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그 농사가 풍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있지요. 그런 지혜는 누구한테 얻느냐 하면 어른들한테 얻어요. 어른들이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언정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을 지어나가는 지혜는 농대생이 농대 대학원을 나왔어도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 지혜는 그걸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농업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다랭이 마을에 사는 어른들 예를 들더라도 이분들은 초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농업을 경영하는 거는 1차 생산물을 생산하는 그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수십 배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게 노하우고 지혜예요. 살아온 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대학에서 농업에 대한 관련된 공부는 많이 했었지만 내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론과 실제는 너무 다른 게 바로 농업이다. 예. 내가 생각했던 거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데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하늘이 안 도와줘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인원에 뼈를 심고 싶은데 왜 논두렁 작업하는 게 힘들어서 뼈를 못 심는 이유도 있지만은 해마다 오는 태풍 때문에 그 태풍이 바람만 불으면 좋은데 해풍을 갖고 와요. 다 말라 죽어버린다니까. 완전 폐농이 돼버려요. 그래서 더더욱 여기 소출이 적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자꾸 그걸 회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무리 내가 대학을 나와서 이 농업에 대해서 대농사, 친환경 농업 잘 배웠지만 실제로 적용을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에 단 1%도 성공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대생들이 학문적으로 많이 배웠지만 지혜는 어른들을 존중하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또 그 말씀. 그 지혜를 존중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같이 윈윈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내가 충격을 많이 받은 게 상큼발랄 하면서도 아주 맹랑하다. 그거 혹시 버릇없다는 뜻은 아니죠? 아니요. 버릇없다는 뜻이 아니고 버릇없어요, 저. 아니, 아주 무서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농업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6차 산업, 1차 생산물도 생산하기 지금 힘들어. 거기에 목표가 됐는데 그걸 또 가공해서 팔아야 되는 6차 산업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게 현실이라면서 그쪽에 농대생들이 조금 더 그런 노하우를 또 이쪽에다 삽입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내가 많이 배웠다고 농업에 다시 농업으로 만약에 농촌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런 방향에서 어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내 생각을 먼저 바꿔주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에 또 함정이 사실은 있어요. 네. 뭐가 있었냐면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걸 잘하다가 보니까 와서 농업인들의 어르신들이 그걸 팔아준다고 하면서 그분들을 하대에 이렇게 밑으로 바라보는 또 그런 또 그런 일들이 있대요. 어차피 거기는 망해요. 아니 그런데 또 민지양 미안한데 자꾸 우리 마을의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내가요 2009년도에 이장을 딱 한 해를 했는데 우리 마을에서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이장을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내하고 붙었어요. 선거를 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이장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아예. 근데 그 사람은 이장을 할 거라고 2달 전부터 선거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대학원을 나왔다는 사람이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할 때 맨투맨으로 하고 뭐 자기 편 몇 명이 하고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할머니들이 글을 못 쓰잖아요. 자기 이름을 메모에다 써가지고 할머니들한테 전부 날라줬어요. 내 이름을 연습을 하라고 투표할 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은 한글도 잘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어?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뭐가 나왔는지 알아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할머니들. 할머니들은 내가 당선되기를 바래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당선되면 장남이 이름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장남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장남이 이름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그걸 어디서 찾았는지 알아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화번호 부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 많은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지혜야. 그걸 보고 제가 눈물을 흘릴 뻔했다니까요. 그래가 제가 25대 75로 이겼어.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적으려고
전화번호 책을 보고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방에 앉아서. 그만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단순한데 우스운 얘기인데도 그런 지혜가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농대생들은 내가 많이 배웠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만큼은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런 자세로 같이 협력을 하면은 어른도 저는 뭐 어쨌든 간에 나는 우리 마을에서 어른들을 먼저 세워줘야 된다. 내 기본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어른으로 대접을 못하고 내가 언제 대접받으려고 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만 우리는 더 배웠으니까 그런 오케이. 방향으로 양보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그것이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런 쪽으로 그 원평어부농원 이종규 대장님이 그 농대생들한테 강의를 하면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예의범절, 인사하는 법, 맞아요. 그거부터 가르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네. 제가 처음에 다 기능을 해가지고 마을 어르신들 모르잖아요. 처음 기능을. 그냥 보이면 인사했어요. 그냥 지나가다 보이면 무조건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만요. 한 1년 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 기농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었다고 지나갈 때마다 인사한대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인사 안 해도 저 사람은 지나갈 때마다 인사한대요. 그 얘기를 제가 저한테 직접 하더라고요. 나중에 기본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본부터. 지나가다 어르신들에게 인사만 했을 뿐이에요. 예.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건 써먹을 수 있어요. 나중에. 어쨌든 민지양 같은 우리 젊은 청년을 보니까 너무 좋아.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거기에다 우리가 지혜를 좀 더 붙여주면은 참 좋겠다.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 25살은 아들이 내가 있다면 물기가 그냥 묶어뒀거든요. 내가 납치됐던 납치범에 잡혀가고 쉽게 말하면 그런 욕심도 사실 났습니다. 났는데 네. 어쨌든 그 생각 변하지 말고 농업을 다시 좀 더 깊이 바라봐주고 우리 좀 살려봐요. 이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요. 여기 앞에서 지금 계시는 그 마을기업 사무장입니다. 정말 그분들의 사명감을 대단히 크게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중간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사무장님들이 하셔요. 지금 학생들 몰라요. 데려다 놓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그 마음이 있더라도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줘야 되냐면 지금 사무장님들이 그 중간 역할을 얼마만큼 잘해주냐에 따라서 요한 1+1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우리 민지 양이 오늘 합류하게 됐어요? 나도 참 궁금하네. 낚시에 엮였습니다. 낚시. 제가 낚시질을 좀 잘해요. 조태공의 낚시바늘에. 아니 지금 여기 아파트에서 대구 낚은 거예요. 지금. 사실 제가 농사 짓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오래 느꼈어요. 사실 그게 어떻게 느꼈냐면요. 저희 학교가 묘지에 옥수수를 짓고 단호박 4동에 단호박을 지었어요. 하우스에. 근데 싹 다 패망했어요. 교수님 탐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늘만 보고 농사를 짓는데 무슨 갑자기 조명나무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무슨 옥수수원에 다 벌레들이 다 들어가서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쇠바들이 거기서 두둑 만들고 기계로 두둑 만들고 줄다가 딱 제가 딱 신고 전부 다. 네, 쪼글쪼글 앉아가지고 그 종자 파종을 했어요. 저희는 묘를 심는 게 아니라 그치. 파종을 다 했어요. 그건 다 하고 관수하고 뭐 비료 부족한 거 좀 주고 뭐 단호박도 뭐 그거 다 해가지고 유인줄 만들고 밑에 하트 멀칭도 다 하고 막 했는데 그게 말하니까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밥상에 올라오는 거 이렇게 힘들게 진짜 수확해서 거기까지 가는 건데 이렇게 우리를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혹시 좀 화가 났어요. 좀 더 약간 이거는 욕심일지 몰라요. 그냥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실패하든 잘 되든 좀 노그런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경쟁 논리를 적용하지 않고. 제가 경제학과 다니는 친구랑 싸웠거든요, 이거 때문에. 아니 무슨 수학을 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야 뭐 지원을 해야 그게 가치 있는 거 아니냐. 야, 아니 우리나라 현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고 농사 짓는 게 쉬운 줄 아냐면서 얘 해봐라 하면서 싸웠어요. 제가 진짜 심하게 싸웠어요 한번. 경제학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각 부서별로 네. 자금이 가장 많은 데가 농림부예요. 농림부예요. 농림부예요? 네. 네, 저도 알고 자금 있는데 가장 많이 배정되는 데가 농림부예요.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 당장 나오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돈을 많이 주냐 그런 말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말이 아까 나왔다고. 오면서 제가 차에서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 그 WTO